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도 루닉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지난 영상에다가 제가 뭘 말했냐면은, 지금은 구조적으로 세력들이 일부러 안 올리는 구간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때문에? 우리 확정 발행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26,000원 찍혔으면은 이게 진짜 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1차, 2차, 지금 이렇게 뭐 26,000원, 뭐 29,000원이 나와서 1차로 확정이 된다 해도 이게 너무 올라가면요. 확정 발행가는 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세력들이 26,000원으로 받으려고 쎄 빠지게 빼놨는데 이걸 여기서 그냥 올리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올리겠어? 유상증자 받을 때까지는 그냥 꾹 찍고 그냥 가만히 있겠지. 유상증자 싸게 받으려고 이 난리를 쳐놨는데. 자, 그런데 뭘 하고 있어? 빌드업은 정말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이슈 나왔어. 자, 루닛, 이제 셀카르타와 AI 바이오마커 동반진화 상용화 맞선 해가지고 이슈가 나왔는데, 읽기 싫게 나와있죠. 이렇게 막 길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슈 공유하고,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병원에서 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의사의 참고용으로만 썼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질병을 이제 진단을 할 때. 근데 이제 이 AI를 꼭 쓰는 단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죠? 기존에는 이제 의사 참고용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신약 승인의 필수 요소가 됐어요. 자, 근데 이 셀카르타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이게 회사 이름인데 얘가 뭐고 왜 중요하냐면은 이 셀카르타가 전 세계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대신 해주는 회사예요. 자, 쉽게 말하면 신약을 만들려면요. 사람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안 그래도 개발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사람 모집해가지고 이거를 막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이고 이런 사람 체질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임상 대행 시스템을 이제 제약사들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걸 대신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CRO라고 하는데 셀카르타라는 거야. 셀카르타. 자, 근데 이 셀카르타가 어마무시한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임상이 연간 1000건 이상 있고요. 그리고 IL-74 분석 연간 10만 건이야. 이게 단위가 뭐야? 글로벌적으로 미친 회사라는 거지. 근데 그런 회사에서 루닛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 근데 심지어 연구용이 아니라 허가용으로 지금 도입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이런 루닛의 AI가 신약 승인 과정에 이거 꼭 써야지만 승인이 나게끔 허가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닛의 매출 구조가 싹 바뀌겠죠? 예전에는 병원에서 쓰면 좋고 안 쓰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부터는 신약 하나가 나올 때마다 같이 돈 버는 구조. 그것도 누구를 등에 업었어? 셀카르타를 등에 업었어.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구조로 갈 거예요. 이제 CDX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약이 팔릴 때 당연히 라이선스, 그러면서 로열티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퍼즐이 싹싹싹싹 맞춰주고 있어요. FDA가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를 인정을 해줬죠. 뒤에 한 번 더 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해? 이제 동물 실험 안 하고 AI 쓰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 우리가 미니 장기 그거 해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AI 데이터를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신약 개발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동물 실험은 오래 걸린다 했잖아. 몇 달에서 몇 년.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리랑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FDA도 이제 이 AI를 그냥 참고용이 아니라 필수 도구로 방향을 바꾸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신약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시스템이 돼버리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뉴스 한 방으로 끝날 이슈 아니야. 이게 계속 이어지는 이슈가 뭐가 나올 거냐면요. 임상 적용에 대한 뉴스 나오고요. 제약사 협업에 대한 확대가 나오고요. CDX 승인 얘기 나오고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면 어때요? 계속해서 재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공시가 굉장히 많이 뜰 듯 하면서 이제 여기 적어 놨는데, 진짜 기대가 너무 많이 된다. 이게 예측한 것과 반대로 대부분의 종목은 그지 같은 이슈가 뜬단 말이야. 근데 루니스 하루가 멀더 하고 호재만 나오고 있어. 근데 단지 지금 거래량이 10만 주고 얘네가 안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올려서 세력들이 좋을 게 없거든. 싸게 유증을 받으려고 주가를 꾹꾹 눌러놨는데 이 가격을 올리면 세력들은 26,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발행가가 바뀌어버리면 비싸게 사야 되잖아. 그걸 원하겠어요? 우리같이 몇 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별 타격이 없는 일반인들은 그렇겠지만 세력은 아니란 말이야. 와, 그래서 일단은 주가를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이번 유증은 개꿀이고 받아야 된다. 초과 수량까지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유증을 이제 100주당 우리가 27주를 받을 수가 있잖아. 0.27 비율이니까. 근데 이게 유상증자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주 산 사람이 최대로 이제 청약을 하면 27주를 살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 선택란이 나와. 초과 청약이 가능할 경우 유상증자 물량을 더 받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몇 주 더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있거든요. 많이 사고 싶어도 많이 못 사. 이 지금 상황으로는 이 초과까지 받아야 돼. 일단 이제 그때 가서 주가가 얼마에 이제 형성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약일이 언제야? 청약일 또 까먹었네. 이거 맨날 공시 봐야 돼요. 그래서 공시를 보면은 우리 정정됐으니까 왜 헷갈려요? 자, 청약일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언제냐? 자, 보면은 4월 22일이잖아. 그쵸? 4월 22일이잖아. 이때 잘 봐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신주인 수권을 어떻게 할지. 여기 보면은 라에 있다고 했어요. 보통은 라에 있어요. 이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라에 있어. 80% 이상은. 신주 상장 기간이 4월 7일에서 4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발행가가 확정이 되고 유상증자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안 받을 사람들은 이거 팔아야 돼요. 내가 돈이 진짜 땡전 한 푼 없어서 유상증자 못 받아요 하시는 분들이랑 우리도 가격을 봤는데 주가가 더 떨어져가지고 이게 막 26,000원, 27,000원까지 떨어졌네?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굳이 복잡하게 받을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실질가로 사면 돼요. 복잡하게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그때는 팔아야겠지만 사실상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두고 이렇게까지 호재를 띄워놓고 유상증자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가를 3만, 우리 이쯤 35,000원에서 36,000원 부근은 맞춰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현재가로 26,000원이고 27,000원이고 28,000원이면은 유상증자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다 그냥 현재가로 살라고 하지. 굳이 그 귀찮은 청약을 왜 하겠냐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갑자기 막 시장이 떨어져서 2만 후반대까지 떨어졌어. 청약 전에. 그럼 어떻게 돼? 주워야 돼. 왜? 어차피 우리 루닛은 그리고 루닛 이제 유상증자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세력들은 이번 유증이 실패하면 안 돼요. 흥행해야 돼. 그래야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가를 지켜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어차피 지켜줄 거니까 우리는 잡아야지. 너무 개꿀기회잖아. 근데 이런 거를 다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죠. 왜냐면 뭐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저처럼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세력의 심리를 읽고 막 본업을 하다가 막 이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정말 뭐 셀카르타 보면서 어우 좋은 내용 나왔네. 이 정도 수준이지. 와 진짜 이거 미쳤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부분 나 이제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루닛 남겨주시면 되고 싹 다 여기 위 상단 변에 있는 번호로 루닛 남겨주시면 되고 계속해서 루닛은 제가 우리 주력주로서 빡센 브리핑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저는 지금 목표가를 뭐 최소 10만에서 20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이 제대로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고 비용 가입은 없어요. 대신에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저도 유튜브로 수익 창출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딱 해주실 것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입장 후에 수익 인증 이것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도 수익 인증이 빵빵하게 올라야 저도 인증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타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루닛에 대해서 모멘텀 그리고 왜 47,000원을 돌파하면은 10만원, 20만원을 갈 수 있는 힘을 받는지에 대해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 건데 최근에 이제 루닛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도 호응이 없어요. 좋아요, 구독도 없고 제가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다 보다 보니까 입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어.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임도 있지만 저도 잘 돼야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도움이 저도 필요합니다. 호응과 뭐 수익 인증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래서 제가 젠백스란 종목을 굉장히 오랜 시간 찍고 지금 또 들어가가지고 수익 중에 있는데 안 찍은 지 거의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쵸? 젠백스 언제 잡았어? 자, 젠백스 잡은 거 보면은 우리 3월 23일 날 잡았죠? 입장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3월 23일 날 이날 잡았어요. 이날 잡아서 지금 또 들어가자마자 막 15% 수익권이란 말이야. 저는 약속 다 지키기 때문에 루닛도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채널에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지 않으면 여기 저를 믿고 입장해주신 분들만 이제 같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계속 영상 보고 싶고 잘 보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입장 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장 방법은 상단 변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 뉴스가 별게 아닌 것처럼 그냥 뭐 일본에서 또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본이 지금 AI로 암판독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원래 이 검사, 이 판독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의사 2명이 달라붙어야 돼.
근데 이거를 진짜로 AI가 대체할 수 있고 훨씬 더 성과가 좋은지 검증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되네? 하면서 제도가 바뀌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의료 AI가 이거 기술이 있어도 왜 못 썼어요? 그냥 단순히 법 때문이에요, 법 때문에. AI가 아무리 좋아도 의사가 달라붙어서 두 명이서 검토를 했어야 돼. 자, 근데 지금 일본이 야, 이제 사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검증에 들어가고 법을 손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완전히 바뀌죠. 지금까지는 사람이 못 찾는 걸 AI가 보조하는 역할이었다면은 이제는 대체 역할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건 그냥 기능 추가가 아니라 시장 사이즈 자체가 바뀌는 이벤트라는 거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 AI의 성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자,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법 제도화를 하기 전에 루닛이 뭘 해놨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기존에는 우리가 후지 필름을 통해서 이 후지 필름을 통해서 거쳐가지고 파니까 어때요? 당연히 중간 마진이 빠지죠.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직접 얘 안 거치고 병원 검진센터를 공략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진 구조 완전히 달라지고 매출 구조가 바뀝니다. 즉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미 루닛이 이제 일본 의료기관에 4,000개를 뿌려놨어요. 깔아놨단 말이야. 이미 깔린 시장이야. 그러니까 이 제도만 바뀌면 어때요? 돈 쓸어 담는 건 순식간에 이제 확장만 하면 되잖아. 이게 진짜 무서운 구조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이슈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 CXR AIT 기존에 이제 세계에서 10개의 병변을 찾을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켰습니다. 기술력을. 자, 그래서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막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던 거를 얘는 그냥 딱 몇 초 안에 분석이 나오잖아. 근데 기존에는 3개만 찾아줄 수 있었으면 10개를 찾아줄 수 있네?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병원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만든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많이 잡아주면 더 많이 씁니다. 즉, 더 많이 잡아내면 매출 증가는 구조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루닛을 다 밀어주고 있어. 오죽하면은 일본 정부 행사에 초청이 돼버렸죠. 자, 근데 일본 정부에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거면 행사에, 그것도 정부 행사에 초청을 했을까? 당연히 안 하죠.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미 기술 검증됐고 이제 제도화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일본 진출하다 보다 이런 뉴스가 아니라 정책이랑 기업 결합이 된다는 뉴스를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일본도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의료 쪽에 있어서. 근데 일본에서 도입을 했다네? 그럼 중국에서 안 할까? 미국에서 안 할까? 유럽에서 안 할까? AI 법으로 한도까지 잡아버리면은 이 루닛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고 이 레퍼런스가 제일 많이 깔려있는 루닛은 당연히 매출이 폭발될 수밖에 없어요. 한 줄 정리가 뭐냐면요. 그냥 AI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에 바뀌어서 정말 돈 버는 초입에 와 있는 종목, 실적뿐만이 아니라 정책이 밀어주는 종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살려고 하면 당연히 늦어요. 이미 세력은 구조를 보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 판이 단순히 그냥 내가 막 10만 원대 물려있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판때기가 아니라 큰 흐름의 시작자리라는 거고, 제가 이거 얼마 터치하면은 5만 원 터치, 4만 6천 원이죠, 정확히는. 이 라인을 터치하면은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왜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루닛의 모멘텀과 함께 이 근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세력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굉장히 긴 이슈가 나왔어. 벌써부터 읽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만 이제 정리를 좀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이 뉴스가 결국에는 뭐 여기 라이카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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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협업은 어쩌고 저쩌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는 사업 구조가 바뀌는 신호탄이 나왔어요. 우리가 기존의 루닛은 어땠어? AI 솔루션을 따로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 뭐 분석 단계 중심에 있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됐죠. 돈 쓴 거에 비해서 이 걷어들이는 매출이 그지 같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협업은 라이카, 인디카랑 묶어서 진단 시스템 자체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라이카, 인디카가 뭐예요? 이 병리 시장에서 플랫폼 잡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루닛이 기술을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협업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 라인에 탑승을 했다는 거고, 진짜 핵심 포인트들은 뭐예요? 예전에 같이 협업을 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름은 좋지만 사실상 연구용 우리가 간접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병원 실제 진단에 들어가고 제품 단위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야? 건수만큼 돈이 찍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루닛이 왜 중요한 구간이냐면 드디어 기술은 좋은데 그동안에는 기술 개발하느라 돈을 다 까먹은 적자 기업에서 이 기술로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대표가 이미 말했었죠. 이제는 실적으로 간다. 매번 실적으로 간다, 실적으로 간다 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뭔가 나오는 그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없었단 말이야. 뭘로 할 건 내가 없었어. 근데 이번엔 어때요? 이 타이밍에 미국 병리 플랫폼 직접 매출 구조가 나와버렸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시작이 됐단 말이야. 제가 예전부터 이제 루닛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을 때 여러분들께 턴어라운드 이번 연도 어려워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대표는 말을 굉장히 주구장창 잘 하지만 어때요? 이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그 근거가 드디어 나와줬다. 지금 이것만 나온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일본 직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럽 쪽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진단 여기다 외부 협업까지 얘네 이거 건수대로 봤는데 이젠 진짜 돈을 걷어들이는 타이밍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 있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기회로 잡아야지. 항상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게 뭐예요? 다 올라갈 때 잡으면 어때요? 아씨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쵸? 그때가 지금 루닛의 이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기가 힘들어. 내가 떨어져봤자 어디로 했어? 이 박스권 아래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장 시급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번에 유상증자 이제 시작해서 매수한 사람 아니야. 여기 윗구간에 물려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 왜냐면 루닛이 아무리 좋다 한데 수직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종목도. 이런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 물려있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 뭐 6만 원 내려놨어. 이럴 때마다 끊어가는 스토리가 중요해요. 끊어 먹고 다시 재매수. 끊어 먹고 재매수하고. 지금 평균 단가가 3만 원, 4만 원인 분들은 존버해도 그냥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기다린 만큼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처방을 내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다른 거 물려있어서 추가 매수가 불가능해요 이러신 분들은 개인 정보도 같이 봐드릴 테니까 싹 다 상담번에 있는 번호로 루닛 남겨주시고 나는 지금 다른 거 팔아야 돼요. 이것도 골칫덩어리 하시는 분들은 개인 종목까지 같이 개인 종목 뭐뭐뭐 얼마에 들고 있으면 남겨두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 종목이 겹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개인분들이 딱 이 시즌에 저거 물리고 저 시즌에 이거 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은 제가 종목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고 루닛에 몰빵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 평균 단가 5만 원 이상이다? 이거 처방해야 됩니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루닛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대차장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세력들은 판을 너무 제대로 깔아주고 있어. 계속해서 깔리고 있는 판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AACR도 봐야 돼요. 어제 나온 건데 제가 어제 이제 대차장고 푸느라고 못 풀었어. 그래서 오늘 AACR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은 이 AACR에 대해서 그냥 학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AACR은요. 그냥 우리 기술이 이렇게 좋습니다만 발표하는 학회가 아니라 초기 기술과 방향성을 보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 단계 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들은 아시겠지만 이 루닛스코프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기술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론 이제 이 환자가 암을 갖고 있을 때 판독도 해. 의료 AI 기술로서 판독도 하는데 판독 솔루션만 하는 게 아니야. 루닛스코프가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AI 바이오 마커 플랫폼 때문이에요. 이게 뭔데요? 자, 우리가 사람마다 부작용이 다르고 써야 되는 약이 다르죠. 이런 사람한테는 저런 약, 이런 사람한테는 저런 약이 잘 듣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의사가 어떻게 알아? 그나마 숙련된 의사는 많겠지만, 아니 많이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제가 의사인데요. 이 환자는 이 약 쓰고요. 저 환자는 저 약 쓸게요. 이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람의 한계가 있죠. 근데 이걸 빅데이터로 뽑아낸 게 뭐야? 의료 AI 바이오마커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환자류는 이런 약, 저런 식의 환자류는 저런 약을 쓰는 게 훨씬 이게 더 좋다라는 걸 판별해 주는 게 바로 루닛스코프예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암을 발견해 주는 기술도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일단은 판독도 하지만 루닛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판독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면역 항암제는요. 정말 약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 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외국은요. 진짜 암 치료하는데 진짜 집 팔아야 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말 병원비가 비싸요. 상상도 안 되게 비싸요. 그래서 막 중국인들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하고 막 그러고 가잖아. 약 막 사가지고 가고. 근데 이게 돈만 들면 돈인데 생돈 날리고 안 그래도 환자 안 좋은데 약을 잘못 쓰면 몸이 상하죠. 그리고 부작용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빅파마 입장에서는
우리약의 효능이 좋다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잘해야 돼요? 처방을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어떤 약을 써야 돈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항암제로서 능력이 좋은지를 보여주려면 이 환자한테, 우리 환자한테 맞는 약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루닛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환자한테는 이런 약, 저런 환자한테는 저런 약을 선별하게 해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얘는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아니야. 치료제의 매출을 올려주고 판독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어디에 암이 있고 이런 환자는 어떤 약을 써야 된다라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제 루니스코프가 뭔지 알았죠? 자, 근데 이번 AICR 발표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이 종양 미세환경 분석과 면역 항암제 반응 예측이에요. AI가 실제 이제 임상에서 쓸 수 있나 검증 단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발표 데이터가 잘 나오면 뭐가 이어질까요? 당연히 제약사에서 협업 들어오겠지. 공동개발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오겠죠.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면역 항암제 수준은요, 거기서 거기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물론 아직까지 암을 정복하지 못한 게 굉장히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약이 무조건 1순위고 2순위, 3순위, 4순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쵸? 이 사람한테는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 있고 지금 면역 항암제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사들도 약만으로는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막 투자하는 거, 얘네가 돈 많이 들이는 게 뭐야? 바이오마커, AI, 환자 선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투자가 알게 모르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곳저곳에서 이 의료 AI 기업들을 막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루닛은 어때? 정중앙이야. 유일하게 매출나고 레퍼런스가 가장 많은 기업이에요. 왜냐면 루닛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맨날 저거 막 협업만 졸라 많고 이거 왜 안 올라가 막 이러고 있잖아. 뭐 일본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뭐 외부에서도 한다는데 뭐 하기만 하고 돈은 못 벌어오니까 답답했지만 이번 AACR이 엄청난 트리거가 된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모든 면역 항암제 기업들은 루닉 같은 기업을 원해요. 근데 이번에 발표를 하잖아. 우리가 이런 데이터로 지금까지 뭘 했고 저걸 했고. 근데 예전에는 막 우리 기술이 이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막 홍보하러 다니는 단계였다면 이젠 레퍼런스가 쫙 깔렸네?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막 깔려있네? 그럼 뭐예요? 확장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야, 근데 하필이면은 딱 유중으로 발행가 낮춰놓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판때기를 깔아놓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올려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 풀어봤자 개인들은 관심 없는 거 알거든. 어차피 우리 개인들은 언제 관심을 가져요? 이럴 때. 그죠? 주가가 오르면 관심이 가져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급락을 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 특히나 우리나라 개미들이 그래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상당히 매집을 강하게 하고 있다. 뭘 보면 알아요? 주가는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죠. 근데 주가가 빨간선이야. 비중은 계속 올라가서 유지 중에 있어. 외국인들조차도. 그러니까 뭐예요? 자, 루닛은 가장 문제였던 게 돈이 없던 거였어. 돈을 유중으로 확보를 했어. 근데 여기다가 AACR에는 이벤트 붙고 지금 계속해서 레퍼런스 쌓아가고 있어. 올리려고 준비된 조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AACR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가 급등이 한 번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면서 5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 주봉상 계급등 신호가 나오면서 돌파가 나온다. 계급등 신호가 뭔데요? 한 영상 15분만 보면요. 제가 이제 주봉상 5만 원을 돌파하면 왜 초급등이 나오는지 이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 근데 항상 저는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이거 좋으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좋은데 세력들은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까지 간다. 항상 이게 있단 말이야. 내 영상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내가 진짜 루닛을 제대로 먹고 싶은 사람이라면 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바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그 신주 신주인수권 매매해야 되는 분들은 매매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니 매수 잘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날짜 언제였어? 또 까먹었네. 항상 라번에 있죠? 신주는. 자, 보면 여기 있다. 신주인수권 4월 7일에서 4월 13일로 변경됐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날짜를 다르게 말한 것 같은데 정정공시 안 보고 밑에 있는 공시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야 된다. 4월 7일에서 4월 13일로.
다음 주는 아니겠구나. 다다음 주에 우리 이거 보고 가격 보고 매도해야 된다. 이 신주가 뭔데요? 이것도 영상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AACR인 부분이고 이거 같이 해야 되는 분들, 나 그리고 유중 아직 이해가 안 가요 하시는 분들, 영상 한 번만 좀 긴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나도 루니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어요. 나 신주 이런 거 아예 모르는데 뭐 매도해야 될 때 매도하고 사야 될 때 사고 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위 상단에 있는 번호로 루닛 남겨주시고 입장하시면 되고 비용 가입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유튜브로 먹고 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입장하셔서 수익 인증 남겨주시면 되고 입장은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링크 쏴드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식 대차거래 잔고 감소 상위 종목에 루닛이 4위에 떴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 호재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는 거는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주가가.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대차 거래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주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루닛 주식을 가지고 있어. 자, 어떤 기관이 루닛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관이 가진 물량을 빌려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빌렸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A는 도대체 이 주식을 왜 빌릴까? 공매도 하려고 빌리는 거예요. 공매도 하려고. 자, 내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빌려서 팔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공매도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이 공매도 먼저 조금 알아야 돼. 말 그대로 없을 공. 없는 걸 매도를 하는 거야. 빌려가지고 일단 나는 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3만, 예를 들어 지금 가격 38,450원에 빌려서 매도를 먼저 치고 얘한테 루닛에 뭐 예를 들어서 10주를 빌렸으면 10주만 갚으면 되니까 어디에 사서 갚겠다고? 떨어졌을 때 36,667원에 뭐 이런 데서 사서 갚겠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래가 뭐예요? 공매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차장고의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차장고가 공매도의 대기 물량이란 말이야. 이 공매도 친 애들이 아직 안 갚고 빌린 주식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되겠죠. 그래서 대차 잔고가 많으면 위에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무거워지고요. 대차 잔고가 줄면은 빌렸던 주식을 많이 갚았으니까 이 공매도 포지션이 줄고 있고 매도 압력이 약해진다. 얘네가 이거 갚는 이유가 뭐야?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갚겠어? 더 보겠죠. 근데 지금 막 갚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얘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갚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루닛의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건 단순 숫자가 아니라 루닛을 아래로 간다고 보던 애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를 보고 있는 시선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을 할 때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누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위에 매도 물량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것도 핵심인데 위를 계속해서 누르더니 공매도의 힘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재료 하나 붙으면 굉장히 가볍게 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 물론 대차 감소가 감소했다, 무조건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자, 그것만 단정 지으면 이 대차 거래 감소하는 종목들만 매수하면 다 수익 받지. 자, 그런데 최소한 수급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고 가벼워지고 지금 이렇게 호재가 많이 붙어있는 종목은 분명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맞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필 신주 배정 기준일 하루 이틀 지나고 싹 했을까? 그동안에는 얘네는 눌러야 됐거든.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눌러놨지만 이제는 누를 필요가 없어. 이미 발행가는 정해졌어. 그쵸? 그래서 뭐야? 기준일 전에는 누르는 구간, 기준일 이후에는 이제 방향을 잡는 구간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면은 쇼커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물량의 대차 잔고가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다 갚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어떻게든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갚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매수세가 뭐예요? 숏 커버예요. 근데 이 공매도 세력이 한둘이야? 한둘 아니야. 한 명의 공매도 세력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숏 커버를 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숏 스퀴즈. 그래서 숏 스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숏 스퀴즈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그래도 막 주가 올라가가지고 쇼커버 물량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호재가 떠버렸네? 그럼 어때요? 개인들도 사고 싶고 공매도 세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세력들도 사고 싶고 기관도 사고 싶어. 그러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얘네는 그거를 또 갚아야 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게 솔스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매도 잔고가 있었던 애들은요. 강하게 튀는 경우가 바로 뭐 때문이다? 쇼커버 숏스퀴즈 때문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방향성은 나와 버렸다. 근데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거 근데 돈이 400억이 들 모였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풀어보고 루닛을 제가 왜 지금 막 15만 원, 20만 원을 보고 있는지 그냥 저는 말로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이제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고 결국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루닛이 필요한 돈이 얼마였어요? 정확히 2,503억이었어. 근데 지금 발행가가 낮아지면서 2,111억, 그죠? 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2,115억. 4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죠.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발행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발행가가 하락을 한다는 건 뭔 뜻이고 이게 왜 줄어들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은 유상증자 구조를 잘 모르시는 건데 유상증자는 어떻게 해요? 자, 루닛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식수를 늘려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주식을 사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주주들한테. 야, 근데 그냥 사라 하면 살까? 안 사죠. 자, 그래서 이제 싸게 살 수 있게 해줄게요 한 거예요. 자, 그 당시 우리 유상증자가 결정되던 시점에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36,000원인데요. 주가가 만약에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평균값에 맞춰서 이 발행가액을 낮추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발행가액을 최종적으로 1차, 2차로 구분해서 둘 중에 낮은 걸로 선택을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 발행가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떡락하면서 어떻게 됐어? 26,000원이 됐어요. 26,000원이. 그쵸? 자, 그래서 문제는 뭐야?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하는 주식수는 변하지 않아요. 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루닛이 주식수를 100주를 더 발행을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예상 발행가가 10만 원이었어. 얘네가 필요한 돈이 얼마니까? 1000만 원이니까. 그쵸? 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자, 그래서 이 100주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격이 지금 8만 원, 9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원래 1000만 원이 필요한 건데 800만 원, 900만 원밖에 안 모이겠죠. 그래서 이 발행가가 낮아져도 너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커트라인을 정해줬어요. 발행가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진짜 막 한 돈 1,000억이 막 안 모이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맞아.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한 진짜 뭐 3, 400억 정도는 더 많이 발행을 해요. 딱 맞춰서 하는 기업은 없어.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루닛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자생적 매출로 이 3, 400억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가 없어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만년 적자였지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도 충분히 원래 하려던 거 가능하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진짜일까? 자, 제가 얼마 전에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루니 스코프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루니 스코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여기 있다. 그죠? 루니 스코프에 대한 부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루니 스코프 매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죠. AI 바이오마커에서 100억을 돌파한 거는 사상이 처음이다. 자, 이제 연구만이 아니라 돈 버는 단계에 진입을 했고, 글로벌 제약사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계약 기반 매출이 나오고 특히나 이거 뭐야? 반복 매출 나오잖아. 앞으로 들어올 돈이 이미 확정이 된 구조예요. 즉 이미 돈 벌기 시작해서 유상증자 자금이 아니어도 얘네가 원래 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연히 이걸 보고 나면 개인들이 불안해요. 세력들도 그걸 노리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세력들이 일부러 발행가를 낮췄고 안 올린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불확실성을 주고 공포를 하고 가격을 누르고 근데 동시에 실적 성장되고 구조 전환되는 거 얘네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공포 속에서 더 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해야 돼요. 어차피 얘네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유상증자 발행가를 최대한 낮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유상증자 지네들도 싹 다 받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게 시나리오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왜 5만 원 안 가요? 6만 원 안 가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누르는 게 좋으니까 확정 발행가가 날 때까지는 누르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자, 근데 루닛이 누르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안 누를 것 같아. 왜냐면 이미 26,000원을 찍었으면 이거보다 더 누르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어. 근데 어차피 우리는 1차 발행가액이랑 2차 발행가액이랑 둘 중에 낮은 걸로 하잖아. 근데 1차 발행가액 많이 낮춰놨네? 그러면 여기서 누를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유상증자 이제 받기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을 어제까지로 싹 다 잡아드렸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돈 모질란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원래도 3, 400억 모질란다고 유증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뭐 500억짜리 유증을 하는데 3, 400억이 모자란 게 아니잖아. 2천억짜리 하는데 지금. 그리고 그 모질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해서 모을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주가도 너무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야. 우리 방문은 더 사야 되는데, 그쵸? 어쨌든 이제는 다음 일정이 뭐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산 사람들은 이 쿠폰이 다 나왔어요. 쿠폰이.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가 나왔잖아. 말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증서라는 거야. 쿠폰. 이게 뭐야?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모두가.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겠지만 언제부터 보여요? 우리가 신주를 팔 수 있는 시점에 보입니다. 대충 다라 정도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나고 그리고 다가 이제 나올 텐데 자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신주 인수권에 관한 사항 라에 있죠. 언제야? 상장 예정 기간 2026년 3월 27일에서 2026년 4월 2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뭐 해야 돼요? 저는 유나님 유상증자를 받을 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팔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준비는 해야 돼. 왜? 우리가 이게 지금 26,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 근데 정말 시장이 미쳐가지고 전쟁이 막 나가지고 이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개꿀 기회야. 26,000원에 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 유상증자를 26,000원에 사고 지금 팔아도 얼마야? 12,000원 띵까 먹을 수 있잖아. 어쨌든 간에 내려갈 것 같진 않지만 시장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뭐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팔고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꽁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안 팔면 문제되나요? 문제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의 권리를 그냥 팔 수 있는데 안 파는 거예요. 즉 꽁수익을 놓치겠죠. 그래서 이거 매매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고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 이거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분들도 많이 오는 거래소들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가입해서. 어디 화면에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도 알고 싶다. 루닛 사용하는 거래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키움이 편해요. 저도 제가 이것만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이벤트 뭐야?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 같이 할 거예요. 미리미리 유상증자 권리 쿠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증권사에 전화하던가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남겨서 제가 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끔 남기시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많이 왔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로 밀려주면 땡큐다. 그냥 여기서 더 남으면 된다. 솔직히 이제 여기서 크게 밀릴 것 같지 않거든요? 나는 그게 걱정이야. 우리 방분도 이거 분할 매수 막 두세 번을 나눠서 한다고 해놨는데 한 번만 먹고 그냥 가버릴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룬인 남겨주시고 비용 가입 없어요. 대신에 저도 제 영상 잘 되기 위해서 찍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호응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수익 인증도 이제 올려주시면은 제 영상 찍을 때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제가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들만 그동안에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루닛에 대해서 이 루닛 스코퍼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지금 이 차트상 세력들이 일봉상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비중 파란선 모아가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흐름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이런 느낌은 있었을 거야. 아, 얘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10만 원대까지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그런 의구심이 들어야 돼요. 무작정 이제 희망회로가 돌아가는 분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좋진 않아. 근데 나한테 질문이 오더라고요. 근데 루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얘가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 증거가 있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궁금해서 이제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질문이 왔으니까 대답을 드릴게요. 루닛은요 재료와 상관없이 간다. 근데 이게 또 간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제재 들어올 것 같아. 갈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바꿀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루닛이 안 좋아도 뭐만 확인이 되면 가격대 딱 하나만 뚫는 걸 확인이 되면은 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달려줄 종목이다. 그게 얼마다? 그게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이게 뭐 6만 원, 7만 원도 아니고 정말 딱 5만 원. 자, 왜 그렇게 되냐면요. 루닛도 이제 세력선이 뜬 지 얼마 안 됐어. 상장한 지 뭐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세력선이 생겼단 말이야. 언제부터? 2024년 후반부터. 자, 이 세력선이 뭐냐면 회색선이에요. 회색선. 이 회색선인데 이 회색선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벌써 이제 막 기술적 지표 나와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울 거 없어. 딱 10초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회색선을 기점으로 아래에 와 있을 때는요. 루닛을 포함한 전 종목을 뭘로 둬라? 관심 종목으로 둬요. 관심 종목. 그리고 매수는 언제? 회색선 돌파했을 때. 아니 근데 유나님 얘 회색선 돌파 안 했는데 왜 샀어요? 이 질문 나올 거 뻔히 아는데 얘는 특별 케이스잖아. 유상증자라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잖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식일 거냐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고난과 역경이 수도록 출몰할 거야.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따블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와 증거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서도 나왔죠. 자, 루닛이 정확히 회색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어때요? 87,000원까지 너무 쉽게 갔어. 이것도 적은 거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보려면은 내가 준비해온 종목이 아니라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검색한 이 종목 기준으로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이제 추메타점 묻는 분들께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다리기 싫으면 뭐 기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실 때는 5만 원이 깨진 순간 그냥 무조건 다 말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49,900원까지 내려왔었고 이제 5만 원대에서 잡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기다리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 회색선을 돌파를 했을 때 잡으세요. 아래 내려왔잖아. 관종 등록하고 있다가 돌파를 했을 때 잡으세요. 돌파했을 때 잡았으면 어때? 7만 원에서 22만 원 왔지.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관종이 있다가 기다리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서 잡으세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쉬지 않고 12만 원짜리가 110만 원까지 올라가. 흥하이온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깔끔하게 돌파를 하니까 어때요? 이만큼. 지금 1,800원짜리가 3,000원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관중 등록하다가 여기서 잡았으면 어때요? 5,000원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이 회색선을 돌파할 때는 파워가 굉장히 세요. 얘 돌파했는데 왜 그래요? 얘는 이제 걸쳐졌잖아. 이게 그러니까 캔들로 깔끔하게 돌파가 나와야 돼요. 걸쳐지지 않은 캔들이 깔끔하게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이날 잡았겠지. 그쵸? 이날 잡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하나솔루션도 볼까? 자, 보세요. 관심 종목 등록하고 여기서 잡았으면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갈 종목은 가.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 관중 등록하고 여기서 샀으면은 어때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20만 원짜리가 68만 원짜리 갑니다. 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얘도 제가 관종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잡았어도 어때요? 48,000원짜리가 지금 14만 원까지 가. 두사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휴림로봇 저 이걸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2,500원짜리가 26,000원까지. 아주아이비 투자 마찬가지예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뭐야? 관종 등록. 그리고 깔끔하게 돌파를 했을 때 이게 좀 비기이긴 해서 다는 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확실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캔들이 완벽하게 이 선에 뭐 걸쳐져 있다거나 꼬리가 있다거나 이렇게 아니고 깔끔하게 돌파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 거래량도 있고요. 캔들의 모양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뭐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안내를 좀 드릴 거고, 루닛한테도 5만 원이 뜬다. 나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지만 분할 매수 안 해. 그냥 담으면 돼. 자, 그리고 웃긴 게 이게 이제 상승의 크기가 어떤 거는 2배 가고 어떤 거는 10배 가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 크기의 차이는요. 그 종목의 모멘텀과 거래량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루닛 같은 경우 어때? 모멘텀 너무 좋잖아. 이런 애들이 텐베거 종목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루닛의 세력이 끼가 좋아요. 어떤 종목이 몇천 원짜리가 10만 원대까지 가겠어. 정말 이제 뭐 코로나는 흐름도 잘 탔지만 한 번 이 종목에 담궜던 애들은 한 번으로 안 끝나.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각 종목마다 패턴이 있는 거야. 왜? 그 종목으로 먹었던 애들은 그 종목으로 또 먹으려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루닛도 기대를 충분히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오늘까지 왜 사야 유증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거 설명하면서 루닛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어서 볼게요.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언제예요? 3월 19일이죠. 자, 보면은 자, 유무상증자 결정 정정 공시에 보면은 우리 일정이 바뀌었잖아.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일에서 19일로. 그러면은 내가 유상증자를 받고 싶어요.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내일 안에는 사야 돼요. 최대한 날짜 맞춰서 안 기다리고 저점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샀어, 우리? 37,000원에 샀잖아. 37,000원대, 그쵸? 이거보다 더할 나이가 어딨어. 이제 안 빠지잖아. 신호 잠깐 이제 인증 제시를 하면은, 자, 일단 금요일날 37,900원을 잡았어요. 넉넉하게 이제 500원에 있을 때 신호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37,500원쯤에 잡았을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루닛, 무싼 사람 사도 됨, 금요일 매수가랑 별 차이 없음. 오늘 애초에 움직임이 37,000원에서 38,000원대였기 때문에.
자, 근데 신주배정 기준일이 뭔지도 모르고 유상증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왜 지금 잡아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좋은 이슈가 많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치면 다 죄다 좋은 이슈만 나오잖아. 그쵸?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개꿀 같은 기회인지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뭐야. 솔직히 나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한 번 들어서 이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복귀 차원에서 다시금 멘탈을 흔들리지 않게끔 이걸 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머리에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로 이제 댓글을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반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영상에 대해서 진짜 너무 심취해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찍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게 제가 뒤에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유상증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을 내서 증자, 주식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걸 왜 늘려야 되는데요? 유상증자 이 그지 같은 귀찮은 걸 왜 하는 거예요? 루닛이 돈이 필요해요.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데는요, 은행에 대출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시비,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유상증자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대출은 솔직히 말해서 까다롭죠. 그리고 이자가 굉장히 비싸고요. 원하는 만큼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루닛이 우리야 뭐 기술력이 좋고 어쩌고 해도 은행에서 봤을 때 적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안 나오니까. 근데 CB는 이미 발행을 했어. 근데 CB에서 우리 그냥 돈 돌려주세요. 조기상환 청구권이 나올까봐 지금 돈이 필요한 건데 또 CB를 받겠대.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돼요? 아, 얘네들 CB 돌려받게 하네? 인식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CB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돈을 많이 빌리면 어때요? 그만큼 나중에 얘네가 주식으로 바꿔먹어서 차익 실현을 할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B를 많이 발행을 하는 것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걸 또 이용하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분들은 상당히 피곤하다. 그럼 유상증자는 뭐예요? 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에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또 유상증자가 뭐예요? 어떤 방법이 있어? 주주배정, 일반 공모. 지금 이제 루닛의 방법이죠. 아니면 일반 공모, 아니면 3자. 3자는 뭐예요? 제3의 기업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일반인한테 하는 게 아니야. 일반은 뭐예요? 주주든 아니든 간에 우리 루닛 싸게 사고 싶은 사람 다다다다다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는 뭐예요? 큰 돈을 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우리 기존에 루닛을 들고 있는 주주 여러분께 더 사주세요. 대신에 지금 사는 사람 내가 몇 % 할인해서 살 수 있게끔 해줄게요. 그리고 이 가격은 뭘로 정해? 최근에 주가 평균으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 평균가에서 할인율을 뭐 10%에서 25%까지 종목마다 달라요. 때리는 건데 이게 그럼 궁금하잖아. 그래서 며칠까지 산 사람을 유닛의 주주라고 판단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날짜를 3월 19일로 하기로 땅땅한 거예요. 신주 배정 기준일, 말 그대로 기준일이에요. 근데 19일은 뭐예요? 우리가 D+2 결제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팔면 이틀 뒤에 돈 들어오죠? 그 결제 시스템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나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개인분들 헷갈리게끔 해놓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뭐야. 이거래 전에 사서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17일이에요. 날짜는 19일이지만 17일까지 산 사람은 루닛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쿠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거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증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지금 무조건 루닛을 들고 있는다고 유상증자 나 따로 또 돈 내고 받아야 돼요가 아니에요.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내일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쿠폰을 무조건 써야 되냐? 아니야. 신주 인수권 증서는요. 매도를 할 수 있고요.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유상증자를 받을 때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보통 유튜버 분들을 보면요. 이 종목이 너무 좋으니까 유상증자 받으세요. 그렇죠? 이 종목이 안 좋으니까 유상증자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틀렸다고 봐요. 왜냐면은 물론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죠. 루닛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가격이에요. 자, 루닛이 유상증자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발행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낮게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루닛 주주분들한테 32,000원에 살 수 있게끔
이게 신주의 권리 가격이 돼버렸어. 발행가가 돼버렸어. 근데 내가 청약을 하는 시점에 루닛의 주가가 시장이 폭망을 해서 떨어졌네? 이 종목과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그냥 현재가로 사도 32,000원이야. 굳이 유상증자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해? 그냥 청약 안 하고 포기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포기가 돼. 청약하는 날짜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더 사고 싶으면은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루닛이 32,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시장도 좋고 루닛도 막 좋게 평가를 받아서 45,000원이야. 뭐예요?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상증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청약할 돈이 없고 루닛으로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청약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예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남한테 파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팔아? 이제 신주를 매매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증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돋보기 같은 데 있죠? 메뉴 검색란에. 우리 신주 인수권 증서 뭐 주문, 매매 뭐 이런 거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당연히 이 권리의 주수가 달라요. 이거를 팔 수 있는데 날짜가 또 정해져 있어. 그렇죠? 5거래일 만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날짜도 제가 딱 오기 한 전전날에 미리 공지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유상증자 안 받을 사람은 이날부터 이날까지 이 화면에 들어가서 매도를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라?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청약을 받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 증서를 안 팔고 잘 들고 있다가 청약일자, 그리고 청약일자도 나와 있잖아. 어디 갔어요? 청약 예정일, 그죠?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이 날짜로 나와 있기 때문에 13일에서 14일 우리가 오후 막 밤 늦게까지 안 해요. 4시까지인가? 2시까지인가 밖에 안 해요. 시간 잘 보고 이 안에 청약을 하셔야지만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때 가봐야죠. 그렇죠? 그날의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한다? 제가 해드릴 거예요. 또 발행가 대비 굉장히 낮게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 얘가 왜 올라갈 거라고 보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어. 지금 3월 6일부터 미친 듯이 모아서 비중을 계속 안 끊기고 있잖아. 그쵸? 3월 6일이 언제야? 이날부터예요. 얘는 이날부터 산 거야. 그래서 나도 이 가격을 생각을 해서 산 거긴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외국인이 모으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금 나도 이렇게 루닛 사야 될 때 매수타 좀 받고, 지금 이 루닛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신주를 팔아야 되는 날도 있고, 내일이면 기준일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유상증자 청약을 해야 되는 날짜가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루닛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는데, 비용 없어요. 가입 없어요. 평생 무료 받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로 잘 돼야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뭐 조회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텔레그램 없이 그냥 말로만 제가 다 하고 있고 타점 잡고 있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같이 입장을 해서 나도 좀 타점을 이제 내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호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루닛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하트 막 눌러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이 하고 수익이 났을 때 정말로 나도 같이 인증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입장하셔서 같이 좀 매매하시고 수익 날 때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잘 됩니다. 인증샷이 많아야 보여드릴 건덕지가 많고 브리핑이 잘 돼야 되잖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어차피 내일이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야 안 산 분들은 입장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내용 이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홍콩에서 IR을 진행을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1편 발표를 했는데 이 루닛스코프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 이게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큰 판의 주인공이다. 자, 루닛스코프는 이제 AI 기반 바이오마커 분석 플랫폼이에요. 제가 쉽게 말하면은 암 조직 이제 슬라이드를 AI로 분석해서 면역세포 분포하고 종양 미세환경을 정량화하는 기술입니다. 자, 기존 방식은 뭐예요? 병리 전문의가 현미경으로 직접 판단을 해.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자, 근데 루닛스코프는 뭐예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수십만 개 세포 단위까지 분석을 하고요. 면역세포 위치, 사람이 놓치기 쉬운 거, 그리고 분석하기 어려운 것까지 밀도 숫자로 정량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병리 분석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바꾸는 기술을 말하죠. 자, 근데 이게 핵심은 면역 항암제 때문이에요.
자, 이 면역 항암제는 환자마다 이걸 썼을 때 저걸 썼을 때 효과가 편차가 큽니다. 부작용도 당연히 다르고요. 어떤 환자가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환자한테 이 약을 썼을 때 가장 잘 맞는 처방, 이 환자한테 이런 거 썼을 때 부작용이 없는 처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정확히 맞춰야 임상 성공률도 올라가고 당연히 임상 비용도 감소하고요. 사람의 목숨도 달린 거니까 당연히 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루니스코프가 하는 일인데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약사 임상 시험을 하고 CRO가 분석을 하고 루니 AI를 사용해서 분석 건수 기반 및 라이선스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시험이 늘수록 자동으로 건당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를 하고 루닛이 직접 이 제약사를 이게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이 약을 써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 약을 써야 돼요. 이거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CRO 인프라에 올라탄 구조예요. 전 세계 임상시험 네트워크에서 수만 개 병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루니스코프가 탑재되면은 제약사들은 AI 도입 없이 그냥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냥 말만 뻔지르르 하면 중요하지가 않은데 루닛은 이걸로 2024년도에 약 100억이라는 매출을 내버렸어. 이게 중요한 거는 의료 AI 기업 중에 지금 AI로 100억 이상 매출을 낸 회사가 없어요. 바이오마커 분야에서. 근데 무서운 건 신약 연구를 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병리 분석을 하고 동반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때 이게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루니스코프를 어디서 탐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외부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 윤희. 그쵸? 여기 뭐, 유방암 조기 진단 연구, 뭐, ECR,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프라를 쌓아가고 있죠. 이제 넣었으니까 건수에 따라 받으면 이게 얼마나 커지겠어.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유럽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일본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뭘 같이 하자, 이렇게 한다고 매출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죠. 도입까지도 시간이 걸리겠죠. 대신에 뭐는 확실해?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꿀 빠는 거긴 확실해요. 한번 도입을 해놓으면 루닛은 업데이트만 해주고, 뭘 제약사처럼 제약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추가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제 국가기관이나 유럽이라도 한 이제, 국가에서, 그죠?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정부 기관에서, 엄청난 공짜 광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저거 도입하고 뭐가 늘었다더라. 임상 판단하는 게 늘었다더라 하면서,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재료라는 거야. 생각만 해도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 너무 꿈 같은 일 아니야? 재료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연상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 당연히 가지죠.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는 왜 가만히 있어? 자, 우리는 세력이 사면서 올라가면 개인들이 그때서야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세력이 가격을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하고 있어요. 발행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우린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미리 선점을 해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에 잡아보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상증자를 싸게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유상증자 가격은 발행가가 확정이 되고 유상증자 받을지 말지 그냥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그냥 유상증자 안 받고 그냥 사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1차 매수는 진행을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연도에 여기가 가장 저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기간이. 왜냐면 이제 유증에서 신주가 풀리고 또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면 내릴 때도 있고 하니까. 유증이 끝나면 세력들도 맘 놓고 올려도 되거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 이거 지금 방에서 준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방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두 종목 모아가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루닛 남겨주시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유증 타이밍에 따라서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존버하는 게 아니라 끊고 먹고 이거를 반복해야 돼.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근데 보통은 몰라요. 유증이 이제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 뒤에 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나는 신호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제대로 먹으면 난 제2의 펩트론이라고 보고 있어. 우리 펩트론 지금도 잘 달려주고 있지만 지금 저희 방에 펩트론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펩트론 중간점검샷 한번 받았어요. 중간점검샷.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력주 참여해서 기분 좋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2의 펩트론으로 나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루닛 남겨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루닛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입장하신 분들만 같이 진행을 하고 저는 더 이상 영상 안 찍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루닛에 뭐 좋아요도 안 붙고 구독도 안 붙고 하면은 진짜로 안 찍어요. 젠백스도 제가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다 이거 한 번도 안 찍었죠. 그랬더니 이제 막 젠백스 영상 찍어달라 문자가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루닛도 저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수단이 유튜브 수익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을 찍어야 돼요. 좋아요가 잘 눌리고 구독도 잘 눌리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 그래서 저도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이 났을 때 아까처럼 인증도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비용 가입은 없습니다. 뭐 며칠만 있다가 유료 가입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빠르게 난 이거 제2의 주력주라고 봐. 루닛 참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려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꿀 나이스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같이 들고 가시면 된다. 자, 지금 보면은 루닛에 이제 IR 일정이 떴어요. 그쵸? 자, 이제 IR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장소가 홍콩 및 싱가포르고 대상자가 해외 기관 투자자고 그쵸?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뭐 설명 질의 응답 나왔고 개최 확정일은 3월 9일이고 시작일은 10일부터 11일까지 무려 이틀 동안 합니다. 아이고 그냥 IR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브리핑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꽤 중요한 일정입니다. 단순한 IR이 아니라 누구 대상으로 해? 홍콩, 싱가포르,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 NDR이야. 그쵸? 그래서 지금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IR을 진행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왜 하필 지금 홍콩, 싱가포르에서 하는가? 자, 루닛은 지금 구조적으로 뭐가 필요해? 기관 수급이 필요해요. 이 기관이 들어와서 유증도 막 받아주고 유증이 흥행해야 베스트 시나리오란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국내 기관도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인 밸류는 누가 만들어요? 해외 기관이에요. 자,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뭐 적자 AI 기업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엔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적자인 회사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우리가 뭐 AI 의료, SaaS라든지 영상 판독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모델 이렇게 테크 밸류를 평가를 합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 AI 헬스케어 기업들을 보면요. 우리가 뭐 템퍼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가던트 헬스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가던트 헬스 미국의 이제 액체 생건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고 이 미국의 AI 신약 개발 기업이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뭐 글로벌 AI 헬스케어 밸류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야. 자, 근데 얘네들 어때? 다 기관 중심으로 밸류가 형성이 됐어. 그래서 지금 루닛도 아시아 기관 자금을 타고 밸류 리레이팅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필이면 또 홍콩 싱가포르네. 홍콩 싱가포르가 어떤 거예요? 자, 우리 홍콩 싱가포르에는요. 이런 펀드가 많아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아시아 테크 펀드, 롱 언니 기관. 이런 기관들이 많아.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 GIC나 우리가 테마세크 라인이 AI 헬스케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홍콩, 싱가포르에 그냥 단순히 IR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해외 기관을 확보하러 가는 작업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브리핑 바에는 제가 싹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기관들은 이걸 봐요. 최근에 병원 계약했는지, 제약사 계약했는지, 아니면 사스 리커링 리베뉴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보는데, 론이 최근에 우리 계속 떴잖아. 내가 이거 계속, 이 발판 작업 열심히 해놓는다 했잖아. 일본 떴지, 유럽 떴지, 중동 떴지, 미국 떴지, 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잖아. 자, 그래서 IR에서 보통 이런 인스톨 베이스 증가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서 판을 싹 다 깔아놓고 지금 IR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IR에서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래서 니네 자금력은 어떤데 캐시버는 어떤데 라고 하는데 지금 매출이 증가할 만한 상황에서 모자란 돈은 유증을 받고 글로벌 파트너십은 빵빵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 강조하려고 유증 전에 개최를 하겠죠. 근데 이번 일정을 보면 특히나 10일에서 11일까지예요. 그쵸? 심지어 시간도 풀타임이야. 9시에서 6시까지. 그쵸? 풀데이 IR이야. 이건 보통 1대1 미팅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틀 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발표가 아니라 펀드 애널리스트 기관 개별 미팅을 하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건 커버리지 확대 작업이고 기관들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번 유증을 바탕으로 루닛이 진짜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지금 3, 4만 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는 못 보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우리는 뭐야 유증 일정 맞춰서 맛있게 잡자. 내가 유증 일정을 왜 봐야 된다 했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세력들이 지들이 발행가를 낮게 잡고 유상증자 싸게 받으려면 지금 올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왜? 발행가는 뭘로 정해지니까? 주가 평균. 우리 몇 달 동안 주가의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이제 산정해가지고 거기서 할인율을 때려서 지금 나한테 더 투자하는 사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줄게요라고 하는 게 유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유증 일정 맞춰서 맛있게 잡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돼. 왜? 루닛의 유상증자가 날짜가 이제 있잖아. 우리 이제 정정이 됐지만 우리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그럼 여러분들이 유증 받으려면 언제까지 잡아놔야 돼? 3월 19일이지만 이 거래일 전에 잡아놔야 되니까 17일 안에는 매수를 해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시간 얼마 남았어? 일주일 남았네.
즉, 한 5, 6거래일 남았으니까 이 안에 최대한 싸게 잡는 타이밍. 나는 일단 오늘도 괜찮았는데 내일 한 번 더 간을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내일 이러고 시장 또 5%, 6% 빠져봐. 얘라고 안 빠져? 당연히 빠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갈 거고 나는 그게 자신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찍었고 펩트론 차티스트 하면 지금도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들었던 게 2024년 날짜도 기억해. 8월 21일이에요. 8월 21일. 자, 이거 하도 브리핑이 많아가지고 내리면은 8월 21일이 첫 브리핑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확실하게 저가올 때 매수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2024년 8월 21일에. 자, 근데 얘 계속해서 밀었어, 내가. 진짜 매수 타점 머지 않았네요. 영상 충전입니다. 확인하고 타점 준비하세요. 이때가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그쵸? 이 날짜 나오죠? 9월 4일. 이 다음날이 9월 5일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밀어요. 계속 밀어. 자, 9월 20일에도 지금 잡아도 목표가 고려했을 때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유증 일정 맞춰 준비할게요. 이때도 유증이었네. 그쵸? 유증 일정 맞춰서 준비했죠. 9월 20일이야. 이날. 그쵸? 계속 미릅니다. 자, 계속 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날 이 영상을 찍어요. 10월 3일날. 자, 이번 유증이 초대박 유증이니요. 이 정도면 오픈북인데 딱 이때까지 기다렸다 올인을 찍어요. 10월 3일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10월 4일날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9분 만에 매수타점 나갔어. 그쵸? 자, 근데 이거 날짜를 볼게요. 펩트론. 자, 날짜 언제였어? 다시. 자, 2024년 10월 4일이었죠? 차트를 길게 해서 보면은 2024년이 이때요. 10월 4일. 이때. 야, 이거 유중 때문에 이제 얘가 개급락을 하고 나서 어때요? 발행가 맞추기 위해서 지금이랑 똑같아. 세력들이 올리고 나서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또 난리 부르스 치고 나서 시그널이 나왔어. 그래서 10월 4일이 이날입니다. 자, 이날 금요일날 딱 잡고 났더니 어때요? 갑자기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미친 질주를 하기 시작을 해. 내가 이거를 뭐 정보를 받아서 한 게 아니야.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유중 일정에 맞춰서 시그널을 맞춰서 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근접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루닛이.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는 30몇만 원대 가죠. 그렇죠? 30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 방 분들 어떻게 됐어?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팩트로 중간 정권샷. 우리 반은 팔고 아직도 반은 들고 있어요. 30 이제 5만 원 넘어서 팔고 나서 반은 들고 있어. 자, 봐봐. 자, 그래서 중간에 입장하신 분들도 있고 물려서 이제 내일 펩트론을 보고 추매하신 분들도 있고 얘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아예 그냥 내 신호를 따라오신 분들도 있어서 수익률이 가지각색이야. 그쵸? 그렇지만 어때? 우리 방 분들 너무 수익을 잘 먹었다는 거지. 난 그리고 지금 우리 방에도 루닛 대기하라고 하고 있잖아. 루닛. 제2의 펩트론이다 하면서 자, 근데 이거 또 펩트론 하나만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이처셀 볼게요.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야.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급락을 했을 때 관심 종목 등록하라고 해요. 1월 13일날 2025년 1월 13일 날짜 보이죠? 2025년 1월 13일 2025년 1월 13일날 돌아갑시다. 자, 이날이에요. 갑자기 장대음봉 하나 있지? 마이너스 19%가 빠졌어. 이때부터 관심 종목 등록하라고 해. 자, 근데 시가 베팅 자리 보기로 해놓고 계속 밀어요. 자, 네이처셀 확실한 기회가 오지 않더니 결국 한번 쏟아내리네요. 아직 아님. 계속 기다렸다 신호 잡을게요. 2월 6일까지도 밀어.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올라요, 이게. 급락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여기까지 올랐어.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왜 여기서 추매했으면 나 수익권 됐을 텐데 못하게 해가지고. 그쵸? 자, 근데 애초에 나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 요건 충족이 안 돼서 매수 패스하고 있었는데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세 가지 요건 안 떴고 이러면 또 잠시 오르다 꺾인다. 매수는 항상 신중하게 하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어때요? 그 다음날 기점으로 바로 싹 꺾였어. 그쵸? 싹 꺾이고 났더니 어때요? 우리 이제 들어갈 자리가 나왔지. 자, 윗꼬리도 없이 저점 리터도 없이 기대했는데 간을 많이 봅니다. 기회 줄 때 잡겠습니다. 펩트론도 딱 2달 걸려서 잡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매수 신호가 나가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그쵸? 자, 이때 잡으니까 어때요? 진짜 이틀 쉬고 딱 날아갔어. 자, 이틀 쉬고 딱 날아가서 물론 최고점 매도는 못했어요. 최고점 매도는 못하고 우리 하루 이틀 만에 얼마 먹고 나왔어? 77% 먹고 나왔잖아. 그쵸? 77%. 점상이라서 매도 고민도 못해. 여기 넘어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이틀 팔고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매도하고 나왔는데 루닛이 이 기점에 와 있다니까? 시그널 이제 한 개만 더 채우면 된다니까? 그래서 나도 이 타점 원한다. 싹 다 루닛 남겨두세요. 자, 제가 이번에도 이제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실시간 브리핑은 뭐 매일같이 드리고 있죠. 루닛에 대해서. 그쵸? 자, 그래서 나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루닛 남겨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수익 인증 빵빵하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셔야 저도 이렇게 인증할 건덕지가 있죠. 나는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루닛 입장하시고 루닛 말고도 주력주 제가 하나 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분할로 잡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이 유중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잖아. 그럼 누가 올려? 지금 멱살 잡고 회사가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은 유상증자를 실패하면 가장 안 좋은 게 누구예요? 개인일까? 우리 개인들 마음 속상하겠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제 괜히 막 떨어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유상증자를 실패하게 되면 회사는 존속 위기에 놓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 돼. 근데 유상증자가 망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철회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거야? 자본 부족이에요. 유상증자 자금 그 부족.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자금 부족이 어떻게 하면 생긴다 했죠? 자, 우리 루닛이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2,550 몇 억을 이제 계산하기 빡세니까 100만 원을 우리가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주가가 한 주당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10만 원을 이제 평균가로 지정을 하고 우리 지금 대충 우리 주가가 10만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10주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모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 10주 발행할 거예요. 우리 개인분들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주는 유상증자가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주가가 이제 평균치가 정해지잖아. 우리 이 세 달치의 평균치가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4만 원일 때도 있고 막 3만 원일 때도 있고 하면서 3만 5천 원이 이제 평균가에서 할인율을 때리는 건데 봐봐요. 이게 만약에 평균 주가가 9만 원, 8만 원으로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 90만 원, 80만 원이 모이겠죠? 만약에 11만 원, 12만 원 올라가. 그럼 110억, 120억. 그죠? 오르면 근데 어떤 단점이 있어? 그만큼 유상증자 이제 발행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너무 내려가도 이게 내가 원하던 이 돈이 안 모이니까 이 유증은 실패가 돼버려요. 회사는 그래서 오르려고 하면 눌러서 찍고 내리면 어때요? 이 밑에서 받아먹어서 이 주가를 유지하고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루닛이 지금 뭐 회사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이게 막 떨어진 거야? 아니잖아. 전쟁 리스크잖아. 회사도 알아. 그럼 어떻게? 당연히 주가를 누가 끌어올려줘? 회사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기에 배팅한 우리 12 세력부터 시작해서 쩐주 애들이 알아서 사서 이 유상증자를 성공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유증이 발행가가 정해지고 유증은 받고 나면 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몰타건도 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마무시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영상진단 솔루션 외주 판독 시장까지 진출 이 이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야. 가볍게 넘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매출 구조를 바꾸는 신호탄을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루닛 구조가 어땠냐면요. 원래 대형 병원, 국가 단위 검진 프로그램, 몰타 같은 거, 그쵸? 그리고 글로벌 병원, 네트워크, 이런 직접 병원 판매 모델 중심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 거는 어때요? 외주 판독 시장에 진출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는요, 전국 취약지 응급 영상 판독을 수행을 합니다. 즉, 하루 판독 물량이 어마무시해. 그리고 여러 병원 물량이 한 곳으로 모여요. 반복 사용 구조가 나오는데, 루닛의 AI는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요? 판독 건당 과금을 받고요. 우리가 SaaS형 구독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정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격 판독 센터는 뭐야?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라서 이 고객당 매출이 높아지죠, 당연히. 근데 국내 최초야. 단순 계약이 아니라 외주 판독 시장에 AI 도입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 AI 의료기업은 뭐예요? 임상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해요. 한 군데가 쓰기 시작하면 우리도 써볼까? 다른 센터도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나 그 단체가 대한의료 영상진단협회 소속이면 네트워크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냉정하게 말해서 당장 내일의 매출이 늘어나는 매출 폭발급 뉴스는 아니에요. 금액 공개도 안 됐죠. 근데 국내에서 판매, 채널 다변화가 시작이 됐고 병원 외 시장에서 침투가 시작이 됐고 국내 레퍼런스가 강화되면 어때요? 이거는 흑자도나 스토리에서 분명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우리 재료를 벌써 몰타랑 이 원격 외주 판독 시장 진출로 2개나 얻어갔네? 이건 언제 한 번에 반영돼? 우리 흑자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 유상증자의 발행가가 정해지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 이게 유상증자를 할 때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유상증자 싸게 받으려면 지들도 지금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누르고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유상증자 받고 나면 이 받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누가 알아서 노력을 해줘? 세력이 노력을 해준다. 그래서 단타는 쳐도 되는데 내가 물려있어요. 추가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 어차피 유증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루닛을 보니까 이제 뒤이어서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 종목이긴 한데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살짝 떠올라요. 자, 이게 우리 종목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관심 종목을 드렸던 게 여기 날짜 보이시려나?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자, 보면은 여기 날짜 보이죠? 1월 13일. 2025년 1월 13일. 이거 짧았구나. 2025년 1월 13일자. 그쵸? 여기 날짜 보이죠? 1월 13일자에 네이처스의 급락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내일 시가 베팅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드렸어. 자, 1월 13일이 언제냐면은 이날이에요. 캔들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하도 올라가지고 이날 관심 종목을 드렸어. 마이너스 19%가 나와서. 그쵸? 빠질 일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계속 밀어요. 자, 보면은 바닥 잡히는 흐름 나오는데 캔들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매수 준비해 볼게요. 1월 16일이야. 그 다음에 자, 역시 이거 뭐야? 이거 다음 전브리핑. 자, 어제 속임수 매수세 끌어당기기 출현. 윗꼬리 달리면 안 된다 했죠. 자, 이번 주 타점 안 주면 연휴에 잡겠습니다. 1월 23일자 계속 밀려요. 자, 그리고 역시 확실한 기회가 오지 않더니 결국 한번 쏟아내리네요 하면서 기다렸다가 신호 잡을게요 하죠. 이게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이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자, 계속 이제 여기서 여기 안 잡고 기다린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급등이 슝 나와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여기서 추가매수 사인 잡으면은 나 벌써 본전 왔는데 왜 못 잡겠냐. 이게 작아 보여도 한 20%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9일 날 보면은 2월 19일이죠? 2월 19일이 이날이야. 2월 19일 이날. 자, 보면은 네이처스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매수 패스하고 있었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잡았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단타는 쳐도 되지만 대부분은 윗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줄 시그널이 세 가지 요건이고 그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잡아버리면 잠시 오르다 꺾인다. 매수는 항상 신중하게 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맞고 떨어지지. 자, 2만원 라인 맞고 바로 떨어지네요. 자, 이러면서 또 미룹니다. 언제까지 밀어요? 우리가 자, 이제 윗꼬리도 없고서 이거 간을 참 많이 봅니다. 이번에도 기회 줄 때 잡겠습니다. 대기 3월 18일까지 대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관심 종목은 1월에 들었는데 3월 19일 날 17,000원 드디어 매수합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그쵸? 두 달을 진짜 참고 참아서 여기서 이제 한 거를 이날 잡아요. 근데 어때요? 잡자마자 이틀 딱 쉬고 그냥 좀 상한가 나와버렸어. 이걸 내가 네이처셀이 미리 뭐 조인트세 조건부 허가를 뭐 알아가지고 뭐 연줄에 있어서 들어간 걸까? 아니에요. 세력들은요 시그널이 있어요. 얘가 급등하기 전에 주는 전조 증상들이 있단 말이야. 이 시그널이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이것도 안 나왔는데 왜 들어가? 세력도 안 샀는데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론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안 물려 있어. 내가 만약에 평균대가 33,900원이면 그냥 멋대로 매매해도 되죠. 수익권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좀 몇 프로 오른다고. 그쵸? 그렇게 좋고 사고 싶으면 여기서 샀어야지. 여러분들의 심리는 이래요. 손절을 하고 싶은 거야, 떨어질 땐. 오를 땐 사고 싶은 거야. 이거 당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세력들도 그걸 알고 지금 올리는 거거든, 사라고. 이 점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얘네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유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이게 좋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일정상 우리 세력들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얼레벌레 여기서 몇 퍼센트 반등이 나오니까 뭔가 내가 놓치는 것 같을까 봐 하잖아. 아니에요. 세력들은 유도를 하고 있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얘가 뉴스가 나왔어. 자 몰타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루닛이 뭐 이후에 첫 국가 유방암 검진을 수주를 했고 이게 무려 몇 년짜리? 뭐 7년짜리로 나왔죠. 자 7년간 몰타 국가 유방암 검진에 AI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막 서프라이즈로? 아니야. 루닛은 계속해서 이 유럽 쪽이랑 유방암 검진 공공 쪽 이쪽에 계속 공들이고 있었잖아.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와 미친 서프라이즈로 나왔네 이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슈가 나왔네 이 정도 반응이에요. 그래서 급등보다는 버티기 쪽에 가까운 이제 상승이 나왔고
같고, 이 뉴스가 지금 당장 막 급등을 하는 뉴스 또한 아닙니다. 자, 개인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7년 동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7년짜리 계약이니까 뭐예요? 매출은 천천히 7년 동안 분할로 찍힙니다. 자, 근데 숫자가 바로 이제 이번 연도에 1,000억이 뜨는 거랑 7년 동안 1,000억이 뜨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단타 수급 입장에서는 중장기성 재료니까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폭발이 아니라 버티는 힘으로 나타난 거고, 이거는 당장 얘를 막 어떻게 상한가로 이끌어줄 재료가 아니라 하방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쌓아놓으면은 시장 분위기가 이제 다시금 돌아서고 재평가를 받을 때, 이 종목의 리레이팅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받고 올릴 수 있는 재료로 작용을 해주겠죠. 왜냐면 이제 EU 회원국의 전국 단위에다가 공공 입찰이에요. 민간 병원도 아니고 지역 파일럿도 아니고 국가검진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편입을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7년 장기 계약이야. 매출로 보면 이제 메리트가 덜할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7년 동안 이 AI를 국가 인프라로 써도 된다는 인증이 나왔죠. 심지어 EU에서 최초야. 그쵸? 이게 진짜 다른 포인트예요.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몰타가 왜 루닛을 썼지? 이 루트로 이제 공짜 광고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 호재라기보다는 이 티어 상승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얘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뉴스를 획득한 것은 맞지만 우리 지금 당장 숙제가 있죠. 뭐 유중이라는 숙제도 있고요. 그 CB 사채가 전환 사채를 조기상환 할 건지 안 할 건지라는 이슈도 있는데 이거 우연 같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어제 드디어 이게 공공의료 AI 확산 신호탄을 띄운 게 결정이 돼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것 같아? 아니야. 5일 밝힌 것 뿐이에요. 5일 밝힌 것 뿐이야. 근데 왜 그랬을까? 자, 전환사채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시를 보면은 우리 어저께 뭐가 나왔어? 전환가액이 조정이 나왔잖아. 이 41,000원으로 조정이 나왔잖아. 세력들 평균 단가가. 그동안은 52,000원이어가지고 세력들도 개손해였어. 근데 이거를 41,000원으로 낮아졌네?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모르시는 분들은 3분만 들으면 이해해요.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할 거니까 전환사채가 뭔지. 얘네 입장에선 뭐야? 원래 5만 원에 있던 거 4만 1,000원으로 내려서 지금 수익권 났잖아. 어떻게? 단기간으로는 올려야겠죠? 쥐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단타 치는 거 자신 있어요. 몇 프로 먹고 빠져나올 자신 있어요 하는 분들은 매매해도 된다고 했어. 근데 지금 대부분이 어때요? 저 5만 원에 물려 있어요. 아니면 이게 윗구간에 물려 있어요. 여기서 물렸어요. 8만 원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몇 프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전환사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 공시가 주는 어마무시한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브리핑방에 오늘 영상 찍겠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브리핑방에는 정리를 해놓을 건데 이게 뭐냐면 루닛이 빚을 안 갚을 수도 있겠다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근데 빚 안 갚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유증으로 빚 갚는다고 자금을 확보를 했잖아. 근데 그 자금이 확보되면은 당연히 빚을 안 갚아도 되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원래 연구개발비에 1,100억 쓰려고 했던 거 2,000억을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안전하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뭔 일이 생겼을 때 터질 수 있는 자금력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빚 갚는다고 요즘 쳐해놓고 이거 빚 안 갚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맞죠. 원래는 이제 자금 이제 사용 계획안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안 쓰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정말 일이 커지면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사유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거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갚아. 그쵸?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CB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CB 아실 거긴 한데 한 번 더 짚고 갑시다. 자, CB가 뭐예요? 자, 루닛이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봤더니 어때요? 와, 이거 이자 내다 뒤지게 생겼네 해서 은행에다가는 못 빌리겠는 거야. 재무도 안 좋아서 별로 빌려주지도 않겠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바로 유상증자예요. 자,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에는 주주들의 반발, 지금처럼 어마무시하게 걱정이 되죠. 자, 그래서 얘네가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무슨 세력한테 돈을 빌린 거야? 전환사채라는 세력한테 돈을 빌려요. 이게 바로 CB예요. 자, 근데 이 전환사채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를 쓰면 어때요? 만기에 원금하고 어마무시한 이자를 챙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앞에 전환자가 붙었어요. 그렇죠?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줄 수도 있는데 얘네는 이제 전환이 붙었으니까 한 가지의 옵션이 더 있는 거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루닛이, 자, 야, 우리 회사에 내년에 뭐 이것 뜨고 저것 뜨고 막 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너가 봤을 때는 어때? 오를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너가 나한테 지금 돈 빌려주면은, 우리 회사 주식 44,400원이라고 칠게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할인해서 38,000원에서 6,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근데 그때 가서 너네가 주식으로 바꿔먹고 싶을 때 1,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식이 10만 원이 가든 15만 원이 가든 너는 이 사채로 들고 있어서 이자를 안 물고 있다가 이거를 36,000원에 38,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고 한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어때요? 야, 이거 오죽하면은 얘네가 이렇게까지 돈을 빌릴까 싶으면서도 어차피 나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 그쵸?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면 되죠. 5년 뒤에. 그쵸? 근데 어차피 전환사채로 들어오는 애들은요. 5년 해가지고 막 3%, 4% 먹으려고 들어오는 애들은 아니에요. 뭘 보고 들어와? 원래는 주식의 수익. 바꿔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가격이 원래 얼마였다? 자, 루닛이 떨어지기 전에 전환 사채를 이제 막 10만 원, 2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가 오케이를 했는데 그 가격이 원래 52,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52,000원에 주식 바꾸면 개 씹손해잖아. 근데 이게 다행히도 이 주가가 너무 내려가면요. 어느 정도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전환가액은 낮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조정된 전환가액이 41,272원까지 시가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전환가액에도요, 조정 한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가 내려간다고 계속 낮춰주면 회사 입장에서도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가장 떨어져도 얘네가 주가가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정이 되는 가격은 38,425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날짜는 언제였어? 전환 청구 기간이어서 이미 2025년 5월 달부터 바꿔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5월 달 주가를 보면 이때도 암울하죠. 자, 그쵸? 54,000원에 해가지고 54,000원에 본전치기 하고 나가느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전환사채 세력도 기다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어때요? 41,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전환사채 세력이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쓰네 마네 이게 걱정이 돼서 지금 루닛이 유증을 받았잖아. 그쵸? 자, 근데 조기 상환 청구권은 뭔데? 그냥 주식으로 안 바꾸고 우리 그냥 빌려줬던 원금만 받을게요. 약정 이자랑.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공시가 사실상 얘네가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써버리면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전환가액이 얼마든 지들이 빌려줬던 돈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바꿔가니까. 그쵸? 근데 어때요? 지금은 이 전환가액이 낮아졌어요. 그냥 내가 빌려줬던 돈에 이자를 받는 것보다 41,272원이면 얘가 5만 원까지만 가도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어. 그쵸? 이 전환사채 세력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자가 아까 봤잖아. 얘네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는 루닛 상황에서는 뭐예요? 원래는 이 풋옵션, 이 조기 상환 청구권 대비해서 유증으로 돈을 땡겼는데 이 채권자가 우리 그냥 주식으로 바꿔줘. 그리고 알아서 팔고 나갈게 하면은 그 빚을 이 루닛이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조기 상환 청구권을 안 쓰면 루닛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현금 유출이 없어집니다.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이 되면서 깨끗해져요. 재무제표가. 유증 왜 했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야, 유증을 빚 갚으려고 했는데 빚을 안 갚아도 된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최악의 경우, 얘네가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쓸 경우도 대비했다는 뜻이지 이 채권자가 사라지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증 공시에 쓴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 의제 예정이 있었지만 갚고 싶어도 청구가 없어서 못 갚으니까 이 논리는 뭐예요? 당연히 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입장, CB 세력의 입장,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시가 주는 의미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최강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CB 세력은 수익 구간이 오니까 그냥 이제 현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것보다 수익이니까 얘네도 유리해요. 개인은 어때요? 지금 빚 갚느라고 유증한다 했는데 이게 빚을 안 갚아도 되고 CB 리스크에서도 이제 벗어나겠구나 해서 뒤늦게 유리한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12 세력이, 그쵸?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5만 원에 올라가가지고 얘네가 팔면은 매도 압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노려야 돼. 그 매도 구간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이 루닛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얘네가 이제 사채 세력들이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급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잡아야지. 얘네 매도 물량이 한두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 이 매도 물량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의 개인들 이런 내용 모르면 어때요? 아, 왜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폭락을 하지? 하면서 손절에 동참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손절해서 밀어주는 그 급락까지 노려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유증이 원래는 이제 돈 갚기 위해서 했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와버렸고, 대신에 얘네가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수익 실현했을 때는 일시적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야? 이거를 기회로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돈 갚으려고 유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돈을 안 갚아도 돼서 이 2천억은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가 나오는데, 이게 뭐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1,000억, 2,000억이에요. 돈이 없어서 할 것도 못하던 회사가, 빚을 갚느라고 쓰던 회사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 아, 뭐라도 하겠죠. 기대감이 생기겠지. 그래서 루닛은 지금 그냥 원래는 생돈을 이제 유증받아서 넘겨줘야 됐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안 내고 주식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막고 넘어갈 수 있는 회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세력이 정말로 바보가 아니라면 전환가액이 41,000원이 됐는데 얘네가 그냥 이자 이거 8% 받아봤자 몇 퍼센트겠어. 그 차익 하느니 잠깐 5만 원이라도 올려가지고 매도를 하고 우리는 그 일시적 급락을 이용을 하고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서 나머지 유증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서 대응 이어가면 되겠죠.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2천억이라는 현금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회사가 중기적으로 더 좋아질 자금을 확보한 게 사실이에요. 루닛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목이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끼가 좋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무거운 종목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급등이 나오기도 막 계속해서 막 연속으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봐봐, 이때 한 달 만에 2배 뛰었어. 그쵸? 자, 그리고 과거에 영광이 있었을 시절에는 이게 8,000원짜리가 13만 원까지 갔던 레전드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종목은 누가 공시 먼저 빠르게 보고 누가 이 전환사채 매도 물량을 읽어내고 누가 유상증자 날짜에 맞춰서 잘 대응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보통의 개인분들이 이거 전환사채 일정 거래량 보면서 사채 물량 나갔네 안 나갔네, 유상증자 일정이 이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으로 세력들이 이때 누를 거니까 사야겠네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냥 올라가면 아씨 이거 나만 두고 가는 건가 살까 하고, 그쵸? 떨어지면 아 손절할까, 대부분은 이래. 근데 급할 게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방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유중 대기 중 일정 맞춰서 대응해줘. 그래서 내일도 이제 영상을 똑같이 올릴 건데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총정리 영상, 이제 이날 무슨 대응을 할 거고 전날 무슨 대응을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왜냐면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저 5만 원에 물렸어요, 6만 원에 물렸어요, 혹은 이 10만 원대에 물려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는 여기까지 탈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추가 매수만 잘 대응하면. 추가 매수 자금 없는데요? 그럼 고가 매도로 잘해서 손실을 확 줄여야겠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우리가 지금 앞자리가 4잖아. 공이 하나 더 붙는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긴 해요. 지금 세력들이 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근거도 일요일 날 설명을 드릴 거고, 자세한 부분들 실시간 브리핑은 제가 항상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연휴 때 A형 독감 걸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일이랑 주말까지 푹 쉬고 일요일 날 영상을 한번 찍고 월요일부터 빡세게 같이 대응하실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루닛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제가 다 그날 알려드릴 거니까 일요일 날 6시, 7시쯤에 영상 대기하고 계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